수강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2년차 관련해서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남재성이고요. 저는 28살이고 수험 기간은 한 2년 6개월 정도 공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1기 27살 정성혁입니다. 수험 기간은 2차만 1년 6개월 정도 했고 1차는 학교 다니면서 해서 2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사 31기 합격생 장동호입니다. 저는 이제 합격하던 해 26살이었고 총 24개월을 공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년차들은 커리큘럼 따라가기 좀 바쁘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강의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저는 우선 하우패스의 강의만을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를 제대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고시촌에 자리를 잡고 실강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1차 병행할 때 같은 경우에 2차는 기본 강의만 들었었고 크게 기억이 남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2차를 시작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실강을 들었을 때는 우선 한 번도 안 빠지려고 노력은 계속 했었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동영상 강의로 받아서 다시 복습하는 형태로. 근데 실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론이나 법규를 제가 병행할 때 하질 않았어서 실강만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론이랑 법규를 또 동영상 강의로 복습을 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서 기본서를 계속 돌려본다는 그런 식으로 복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아무래도 실무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에 거의 대다수의 시간을 쏟았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실무가 잡혔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쯤에 이론이랑 법규에 조금 힘을 줘서 실력을 좀 쌓았던 것 같습니다. 실무가 잡혔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이 언제였었어요? 강의 듣다가? 3월에 2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한 11월까지는 계속해서 거의 실무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다른 걸 해봐도 되겠다 하는 시점은 9에서 10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실무의 시간을 조금 더 많이 11월까지는 쏟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것도 벅차서 그냥 그날 강의를 듣고 강의 나갔던 부분을 기본서를 읽고 터득을 하고 이론 법규는 아마 올해 1, 2월 정도까지는 그냥 강의만 듣고 서브 조금씩 정리하는 정도? 이론 법규를 제대로 이제 외워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는 2월, 3월 그 정도가 아니었나. 그러면 실무에 비중을 뒀었던 게 거의 한 2월 정도까지 네, 그렇게 맞습니다. 했었던 거네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론 법규도 강의 복습 위주로만 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서브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 암기보다는. 오성범 평가사님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그걸 그 목차나 아니면 내용들을 다른 뭐 스터디 자료 이런 걸 취합을 해서 좀 내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골라서 서브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우패스에서 기본 강의랑 이제 스터디를 수강을 하였고 초반에는 실무 강의 위주로 공부를 했고 이제 특히나 이제 실무 같은 경우에는 김상환 평가사님이 그때 강의 초반에 중급 문제지를 미리 풀어 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미리 예습을 하고 왔던 게 아마 2년차로서 실무에 대한 감을 조금 빠르게 익히는 비법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물어보고 싶은 게 강의 그냥 복습만 하기에도 오히려 그 진도가 따라가기에도 좀 많이 그 2년차의 스케줄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벅찼었던 것 같거든요. 처음에 분명히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끌고 가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우선 그때는 이제 따라가기도 벅찬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평가사님한테 약간 정말 이렇게 가도 되냐, 이게 맞냐, 남는 게 없다. 그때마다 항상 평가사님들이 그게 정상이라고 알면 이상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들으면서 제가 계속 해나갔던 게 맞는 답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실무에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보상 파트 전까지는 기본서를 한번 보고 실무 연습을 베껴서 한번 써보고 이제 중급을 풀고 나서야 이제 강의를 그때 그 파트를 들었었거든요. 보상부터는 이제 기본서를 혼자 읽고 이해를 하기에는 사실 어려우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저는 중급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고 하니까 이제 1, 2월쯤에 실무가 오랜만에 봐도 좀 풀리는 정도로 온 게 실무가 잡혔다고 남들이 말하는 시기가 아닌가. 네, 저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실무의 비중을 굉장히 줄이고 이론 법규를 좀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거의 한 8, 9월 정도. 8, 9월에?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실무가 조금 흔들흔들했던 점이 있었고 안정적으로 수험 기간을 좀 가져가고 싶으신다면 확실히 초반에 실무의 비중을 좀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어떤 수험 효율 적합성상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뭐 본인들이 나는 이렇게 했더니 어느 정도 감이 잡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좀 좋았다라든지 혹은 이제 실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으면은 그런 거를 한두 가지 정도씩만 조금 얘기해 주실래요? 우선 실입법으로 한 가지씩 말씀드리자면은 실무 같은 경우에는 좀 1차 때 실무를 먼저 병행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뭐 단가는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뭐 이런 정말 기초적인데 그렇다고 깊은 생각을 요하지 않는 그런 질문들에 있어서 빨리빨리 해결을 했던 게 오히려 제가 실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고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시키는 것만 하자라는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최명근 평가사님이 어떤 스터디 문제를 보고 너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뭐 쓰려고 하지 말고 말로 먼저 풀어내봐라 이렇게 숙제를 맨날 주셨었고 한 스터디를 하면은 A4 용지 한 장에 그날 스터디 이론 내용을 다 요약을 해서 그거를 이제 시험장에 가져가는 그런 방법을 제가 3기 때부터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법규는 사실 뭐 그냥 암기가 다인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빠르게 암기를 하는 게 법규에 대한 자신감이 붙을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실무에서 선행학습이 그럼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실무를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1차 공부할 때 병행했던 거는 온라인 강의로 물건별까지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집은 인문 중급이랑 인문 플러스 2개 사서 두 권을 풀었던 것 같고 사실 뭐 조금이나마 먼저 접해서 좀 오히려 익숙해지는 게 더 실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정답은 우선 실무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얘기를 드리면 처음부터 잘 나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연기 1기 때는 40등, 50등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점수가 잘 안 나오길래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풀던 답안지를 김승현 평가사님한테 가져가서 좀 봐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써보라고 알려주시고 한 달 뒤에 다시 가져와 봐라. 그때 약간 형식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치고 하다 보니까 점수도 자연스럽게 높게 나오고 실무는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2월 이때가 가장 불안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이론 공부를 정말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딱 하루를 딱 잡고 그냥 100점을 7시간, 8시간 그냥 혼자서 써서 냈었거든요. 그때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제 문풀 3기, 4기 때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온 상태로 자기 서브 보면서 이제 외울 거 외우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정리가 다 끝나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토요일 하우패스 스터디 전날에 저는 그냥 1회독을 한번 하고 다음날 이론을 쓰러 왔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법규는 제가 아무래도 그냥 법규는 암기니까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고 제가 잘못했던 게 또 눈으로만 읽고 써보질 않아서 그래서 점수가 낮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실무에 대해서 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습을 하는 점이 이해가 훨씬 빠르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답안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무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요. 실무도 결국에는 논술이다라는 생각 아래에 글을 최대한 많이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점짜리 문제 기준으로 평가 계율을 쓸 때 대상 물건 꼭 써주고 뭐 기타 사항도 써주고 법주문도 써주고 이렇게 노력을 하려 했고요.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초시를 봤을 때 이론이 40점이 넘겼거든요. 이제 암기가 안 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100분 안에 급하니까 16페이지를 채우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40점이 가까스로 넘는 것을 보고
이제 양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 시험에서도 이론에서 23페이지를 썼습니다. 23페이지요? 네네네. 일단 질도 중요하지만 네. 양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제가 이제 양을 많이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글씨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글씨보다 우리 시험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판례는 행정법과 개별법의 기본 논리가 서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저는 기본 판례 문제 하나 잡고 최신 판례 문제를 하나 더 잡아서 적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규도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되고 그 위에 판례가 바르게 서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스터디가 좀 많이 중요하잖아요. 뭐 하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스터디를 활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생각나는 대로 그냥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실무는 처음부터 연기 때부터 안 보고 썼던 것 같고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연기 때는 책을 보고 썼던 것 같습니다. 1기 때부터는 그래 뭐라도 써보자 해서 책을 보지 않고 썼지만 정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이거는 아예 그냥 통째로 비워놓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법규 같은 경우에는 3기 중반까지 계속 서브를 보고 썼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법규라는 것이 결국 어떤 문제의 논점을 알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우는 것은 결국 서브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읽고 나서 그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가 하고 거기에 맞는 쟁점에 대한 목차를 제 스스로 짜보는 것을 계속 연습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서브를 보고 베낀다는 식으로 한 2기 후반 때부터는 이제 서브를 외우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3기 때도 아는 게 있으면 쓰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서브를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독종을 다 수강을 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스터디가 나왔던 게 몇 개가 있어서 기억나는 거라도 쓰자 해서 네. 쓰긴 썼는데 물론 점수는 안 나왔죠. 그래도 그때 좀 기초적인 것들은 많이 그때 외워놓은 게 끝까지 가더라고요. 이제 내 실력으로 내가 아는 범위에서 쓰는 거는 3기 초반이나 2기 후반 때. 그리고 어떻게 스터디를 활용을 했냐고 물어보시면 실무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면 실무가 아는 문제를 잘 푸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자기가 모르는 게 나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걸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연습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복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였네, 그냥 이런 거는 남들도 잘 모를 테니까 이 정도로만 치고 넘어가자, 이 정도 감을 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해서 네. 이번에 제가 2, 3번에서 당황을 크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시험은 기본적으로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논술 시험이고 네. 완전 실전과 똑같진 않을지라도 네. 실전과 유사하게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는 이제 스터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론 문제도 그렇고 법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네. 대비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책을 보지 않고 어떻게든 주어진 지식 아래에서 제가 글로 쓰고 표현하는 방법을 스터디에서 연습을 했던 것이 네.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스터디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종에서는 원래 이제 앞에 독종에서는 빠른 미술 독종에서는 아마 월요일 날 스터디를 재시험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뒤로 가면서부터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 그 전주차 복귀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한 연기에서 2기 정도까지는 네. 토요일 날 스터디를 하면 저는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이제 복귀를 했었습니다. 한 2기까지는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 크게 암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 스스로 한번 정리하고 실무 같은 경우에 한번 다시 풀어보고 이 정도였던 것 같고요. 3, 4기 때부터 이제 복귀 스터디를 만들어서 토요일 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7, 8시부터 12시까지 세 과목 다 한 번씩 얘기하면서 복귀하는 형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왜 이럴까 하는 질문으로 문제를 분석했던 것 같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서브에 다 있으니까 이런 내용은 서브에 있고 이런 내용은 없는데 넣으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복귀를 했던 것 같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에 있는 모범 답안을 이제 한 문단이 있는데 그걸 오히려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는 그런 복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복기라기보다 그냥 네. 답안지를 보고 네. 이거
그때 서브에 없는 내용인데 하는 거는 수비로 서브에 추가를 하는 식으로만 그 정도로만 복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무 같은 경우에는 김상황 평가사님의 잡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치워왔습니다. 제가 배울 수 있는 점 배우고 채워넣을 수 있는 점 채워넣으려고 했었고요. 이론과 법규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인 부분, 뭐 이론의 내용을 제가 어떤 부분을 모른다던가 법규에서 어떤 이러한 판례를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 서브에 추가하고 채워나가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 그 지속적으로 서브를 끝까지 채워나가면서 활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처음에 어땠었어요? 만들었을 때 서브 자체가? 전 법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스로 요약하고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개별법 같은 경우에는 책을 그냥 그대로 갖다 버린 그래가지고 기합격자의 서브를 받아서 외우는 식으로 했고 12월에 연강에 있는 뭐 합격자분이 올려주신 그 서브를 토대로 그냥 그걸 외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냐면 한 가지 논점에 대해서 의, 뭐 장단점, 내용 뭐 그런 목차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책에는 있고 어떤 책에는 없고 이런 게 있고 또 둘 다 있는데 이제 내가 읽었을 때 편안한 내용만 알아도 얼추 내가 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제가 골라서 서브에 딱 써놓는 식으로 저는 서브를 작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답안 작성하기 위한 재료. 네, 딱 그 느낌. 그죠? 그러니까 줄글을 표현하지 않아, 줄글을 표현할 거는 뭐 또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포인트 몇 가지만 가지고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포인트만 써주는 거니까 본인의 재료인 거네요, 서브가. 네, 맞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법규에서 먼저 자신이 없어서 강사님들 책을 이제 제가 듣는 하우패스 강사님들 있잖아요. 그 책에다가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걸로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추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칠 텐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당시에 내가 그거를 하지 말았더라면 혹은 그 당시에 그게 분명히 필요했었는데 못했었던 것들 그런 거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실무 같은 경우에는 자만하지 않는 게 항상 뭐 잘하더라도 어차피 모르는 게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하시다 보면 괜찮을 것 같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돌아간다면 조금 더 빨리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도 좀 쓸 수 있게끔 자세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법규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외워야지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실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한 가지 좀 특이하게 했던 게 시험 주 일주일 남았을 때 아침에 한 2-3시간 정도 그 김서환 평가사님 중급 문제를 보상 파트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주일 동안 풀었고 그렇게 해서 뭐 이번 실무 보상은 나쁘지 않게 풀었던 것 같고 이론은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을 자기 힘으로 써서 하다 보면은 실력이 정말 많이 는다고 생각합니다. 법규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게 안 외워지고 막 그래서 문일 변호사님 것도 듣고 김선희 평가사님 것도 듣고 근데 그걸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짬뽕이 돼서 이제 정말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아예 저렇게 딱 정해서 가는 게 저는 수험 생활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의지가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좀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는 개별 스터디를 꾸려서 이렇게 같이 하고 저녁에는 학원에 가고 토요일에는 스터디에 나오고 했던 점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의지를 잃지 않고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었던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제 멘탈 관리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하시고 축하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